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돈과 관련된 이런 종이의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의 농부라면 이런 시기는 어렵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기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죠. 여기서 씨앗이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 불과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돈 버는 일이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이 책은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이전의 삶과 변화되어 살고 싶은 사람, 꼭 커다란 성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완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에게 어떤 사항이 부족한지 강점인지 알아차리면서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어떻게 해서 10배의 돈을 벌 수 있었는지, 10배의 돈뿐만 아니라 10배, 100배의 마인드셋을 할 수 있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기계발서에서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 비슷합니다. 저자도 성실, 감사, 실행, 책임, 태도 같은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 성공의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마치 수능시험을 보고 전국 1등한 학생이 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저자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는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평범한 것들 속에 성공이 숨어 있다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자기계발서 한두 권 정도를 읽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너무 시시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아는 거는 머리까지만 온 것이고 아는 것을 실행했을 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려면 아는 사실을 여러 번 읽는 일이 선행되어야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메시지를 자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절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밀릴 수 없을 때, 날지 않으면 추락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때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날개를 다는 사람과 추락해버리는 사람. 이때 얻어진 날개는 인생을 명품으로 바꿔주지만 이때 추락해버리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3대, 4대까지 추락하는 DNA를 남기는 무서운 결과가 되겠죠. 인생은 이어달리기잖아요. 내가 진도를 좀 빼놓으면 내 아이가 숨차게 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닐까요? 저자는 유치원 선생을 하는 젊은 30대인데요. 아마도 남의 아이들 돌보느라 본인의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이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설상가상 남편을 실직을 하고 본인도 아이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둔 상태에서 1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는 50만 원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절벽 하나 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는 아이의 취업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실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각자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법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절벽을 잘 해석할 수 있을 때 인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50만 원을 들고 서점에를 갔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고 하죠. 이 책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실, 감사, 실행, 책임, 태도 같은 가치가 평범하다고 하면 잔고 50만 원이 든 통장을 들고 서점에 갔다는 것이 첫 번째 특별한 선택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남다르네요. 19쪽에 가면 힘든 현실을 마주보지 않고 피했다 폭식, TV, 예능 프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1년을 보내고 나니 몸에 이상이 왔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현실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죽이죠.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이 시점에 저자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인생의 책임자가 되기로 했다. 마음의 초록불을 켜기로 했다. 삶의 변화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작동으로 가득 찼던 인생의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두 번째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비밀이 나옵니다. 두렵지만 작은 시도를 천천히 해 나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해 나갔다고는 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의심도 같이 했을 겁니다. 저자는 마음의 의심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종이에 자기 생각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많은 시크릿에서도 시각화, 이미지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빨리 알아차리니까요. 생각만으로는 두려움, 걱정, 불안을 불러일으키죠. 저자는 인생의 회오리였다. 회오리에 쓸려가지 않고 온몸으로 태풍을 막아내며 태풍의 눈으로 진입했던 게 저자의 절벽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마련하는 시간들, 이 한 문장의 행간을 구독자님들은 무엇을 상상했나요?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오리를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회오리 속에 갇혀서 마이너스 자장만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온몸으로 막아내서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인생은 정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9쪽에 가면 시도하고 넘어지지만 시도하면 할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죠. 주식도 인생도 직진하지 않고 우상향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동물이라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와 정리정돈이 플러스 시야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추천을 하네요. 37쪽에 가면 현재 나는 내 생각의 투자자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자산이므로 생각의 금수저가 되기로 했다. 책을 읽는 일은 생각을 투자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7년 동안 3,000여 권의 책을 읽고 실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네 번째 특별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인문학을 읽고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겠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 연구소라고 하니 하지만 생각의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에 봄드레라는 인문학 사무실을 오픈하고 아이와 엄마 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세상에 없는 교육 사업을 지금까지 7년째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이 순항만 했을까요? 부족한 운전 자금으로 월말마다 돌아오는 월세며 관리비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저자는 시도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독서라는 인생의 운전 자본을 넉넉히 마련했기 때문에 10배 버는 힘으로 우뚝 서지 않았을까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일은 끝없는 전진과 끝없는 의심이 함께 들어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실천, 오늘 하루를 실행으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면 의심은 줄고 확신은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가다가 멈추면 귀신같이 알고 의심이 찾아오는데요. 이때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플러스 자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감정관리, 에너지 관리를 잘할 수 있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생각의 스위치를 항상 켜두고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다. 돈을 잃는 리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하고 변화에 유연하다. 결국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돈 잃어버리는 인생은 불평, 불만과 진하고 즉흥적이고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일도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는 일도 어른이 되는 일도 마음의 수양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고수익 저위험 투자처는 오직 자기 자신이고 매일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일로 시간을 쌓아라.
그건 나에게 집중해서 성장을 경험하는 일이고 나 자신을 황금알을 낳는 그 위로 키우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브랜딩하라, 평판을 관리하라, 성장과 편안함은 공존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 제대로 경쟁하라. 무려 30대인 저자가 저런 마인드로 날마다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데리고 50대가 된다면 얼마나 거대한 그위가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문맹률이 높은 시절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독서력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 시인의 도서관 구독자님들의 독서력이 탄탄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